네, 2021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아프간 문제를 보면서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과 문재인을 비교하면서 문재인의 외교가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얘기하는 게 한반도 평화정착, 종전선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평화로 이행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는 어떻게 이행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까지 설명 못하지만 이걸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싸우고 있는 양방이 평화로 이행하려면 첫 번째로 하는 조치는 ceasefire,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격 중지, 전투 중지, 그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사격을 중지하고 난 다음에 양쪽에서 서로 대표가 만나서 야, 우리 그만 싸우는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자 하고 회담을 할 수 있죠. 옛날 고대에도 양쪽이 서로 싸우다가 사신을 보내서 협상했는데 그와 비슷한 거를 하는 것이 바로 시스파이어 상태에서 서로 회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파이어 상태에서 회담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이 잘 됐어요. 그러면 야, 우리 계속 싸움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이 싸움 멈추는 상태를 확실하게 해놓고 더 조건을 이야기해보자 하게 되면 휴전을 합니다. 영어로는 아미스티스라고 합니다. 아미스티스. 그래서 전전선, 시스파이어 할 때는 그 회담을 하는 대표들이 가는 그 지역에서만 사격을 중지하는데, 아미스티스가 되면은 전전선에서 서로 총을 쏘지 않고 양쪽 대표가 모여서 회담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쪽이 그래, 이렇게 조건,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면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너희 땅은 요까지, 내 땅은 요까지. 그 다음에 너희는 요런 거 하지 마, 우리 요런 거 하지 마.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감시타워 GP를 만들게, 너희도 여기다 GP 만들어. 이렇게 쭉 서로 조건을 합의해야 되잖아요. 이게 합의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을 멈추는 트루스, 정전 상태가 됩니다. 이 정전 상태가 들어가면 반드시 정전 협정을 맺고 조건을 서로 합의해야죠. 계약을 맺어야죠. 그걸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ceasefire, armistice, truce, 그러니까 사격 중지, 휴전, 그다음에 정전 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스톱하는 겁니다. 이것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종전선언,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이건 뭐 말 만들기인데, 종전선언을 한다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멈추려면 시스파이어 했다가 그다음에 전전선에서 싸우지 않은 휴전을 한 상태에서 서로 이 전쟁을 끝내는 조건을 합의하는 투르스 협정, 정전 협정을 합의해야만 끝나는데, 전쟁 끝났다 하고 선언한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네, 아주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종전선언도 전쟁을 끝내는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한테 상대로 일방적으로 이겼으니까 야, 전쟁 끝났어 하고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라크를 공격해 들어갔던 미국이 개전 2달 만에 종전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를 두드려 부셨으니 가능한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하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맞고 경우에도 안 맞고, 또 미국하고 북한도 종전선언을 하래요. 서로 핵을 갖고 대립하고 있는데 좀 이 국제정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전 협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양측이 더 이상 우리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총 겨누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외교하면서 잘 지내자. 그 조건이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별개 국가야. 한민족인 국가에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맺는 것이 평화협정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eace agreement,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대충 peace agreement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측 대표끼리 모여서 서로 서명하면 돼요. 합의해서. 근데 이 agreement라고 할 때는 양측 국회의 비준을 안 받습니다. 외교 관계를 맺는데 비준을 안 받고 그냥 외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양측이 잘 지키면 양측은 외교 관계를 텄고 평화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근데 지키지 않으면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까지 받습니다. 참고로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은 적이 있어요. 이 평화협정을 기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프레임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양국의 최초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식민 피식민 관계로 있다가 64년도인가요? 한일 기본조약을 맺죠. 이게 바로 평화조약입니다. 그때는 어그리먼트가 아닌 트리티로 했었죠. 네. 그 남북한은 지금 기본 합의서를 맺었거든요. 이게 프레임 어그리먼트, 평화협정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일부나.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왜냐? 정전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단 북한이 핵과 WMD를 개발한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 평화조약을 더 단단하게, 평화협정을 단단하게 하려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은 다음에 양쪽이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죠. 하나의 민족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완전 분단이 돼서 별개 국가가 되는 겁니다. 통일은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1972년 동독과 서독이 바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제가 아까 기본협정, 니콜 평화협정, 기본조약, 니콜 평화조약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개 별개 국가로 헤어집니다. 그 문재인 정권은 지금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겠다라고 하는데 평화협정을 맺거나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위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하고 분단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통일하라고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헌법도 그렇고 북한의 노동당 강령도 한반도를 통일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맺은 것도 기본 협약이라고 하지 않고 합의서라고 어정쩡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본조약이나 기본협정을 맺거나 하면은 이걸 더 확실히 보증받기 위해서 양쪽 국회가 비준을 했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 또는 미국을 비롯한 미영불 같은 주요 열강들한테 그걸 인정받는 조치를 취합니다. 정전협정도 인정받을 수 있고 평화협정도 인정받을 수 있고 평화조약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조약을 맺었던 동서독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은 기본 합의서를 맺은 다음에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시 가입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우리도 남북 간의 평화를 보장받은 겁니다. 근데 자꾸 문재인 정권은 남북이 무슨 위기라고 자꾸 평화협정을 맺으래. 뭘 맺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정리가 안 됩니다. 이미 남들이 다 한 거를 자기들이 하려고 폼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쟁에 대해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영어 캠페인이란 말이 있죠. 선거 때 캠페인 한다 그러죠. 유세죠, 유세. 유세가 뭡니까? 이제 선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까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쫙 선거운동 하는 게 유세죠. 목표는 뭐예요? 당선이죠. 그때까지 내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자금을 이용해서 당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게 캠페인입니다. 우리는 유세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군사 용어로는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역. 전역이 뭐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싸움을 통해서 그걸 이루는 겁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쳐들어온 적이 있을 때 그거 맞아 싸우는 방어전이 있습니다. 방어전에는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특별한 작전이 없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갖고 쳐들어가는 공격전이 있죠. 공격전이 있을 때 바로 그게 전역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대충 기일을 정하거나 기일을 안 정하다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 이게 전역,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공격전은 전역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캠페인으로.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대략적인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까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아프간 전쟁이 아프간 전역입니다. 이 표를 좀 봐주시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00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세력이 미국의 국내선 항공기를 납치해서 미국 국방부와 세계 무역센터 등을 테러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자 채 한 달이 안 된 10월 7일 미국이 아프간을 칩니다. 9.11 테러 당한 다음에 미국은 아프간이 있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로 하여금 Enduring Freedom, 불굴의 자유 작전, Operation Enduring Freedom
작전을 만들어서 알카이다 세력과 이들을 은신해주는 탈레반 정권이 있는 아프간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중부사는 그 명령을 받고 즉시 불굴의 자유작전을 만들고 병력을 뽑고 해서 알카이다 세력이 있는 탈레반 정권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10월 7일 날, 한 달도 안 돼 쳐들어갑니다. 아프간 전역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난 11월 13일 이 미국 중부군 세력은, 중부군 부대는 탈레반과 대립해온 아프간의 북부 동맹과 같이 카불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알카이다 세력은 소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부 사령은 카불 점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부 사령부는 전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6일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의 다 무너졌죠. 그래서 미국은 아프간의 새로운 정부, 친미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런 국제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중부사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의 4개 주요 정파인 로마 그룹, 페슈아로 그룹, 북부동맹, 그 다음에 키프로스 그룹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파슈툰족의 출신인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탈레반 세력과 알카이다 세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중부사는 계속 전쟁을 10년간 이어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1일 미 해군의 UDT SEAL, 우리로 하면 특전사, 해군 특수전 부대죠. 그 중에 특수전 부대, 우리 육군 특전사에 가면 특전사 중에 특전사 부대로 707 부대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해군 UDT SEAL에 가면 특수전 중에 특수전 부대인 네브그루가 있습니다. 네브그루가 넵튠 스피어, 해신의 창 작전을 준비해서 파키스탄에 숨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드디어 미국이 했던 전역의 목표를 하나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알카이다 잔군과 탈레반 잔군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못 끝내고 한참 전쟁을 이어가다 3년이 지난 2015년 5월 29일에야 오바마가 드디어 전역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면서 2016년 중에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여전히 저항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은 2014년 9월 21일 최근까지 아프간 대통령을 했던 가니를 아프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도와줍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년 10월 15일 그 이듬해 오바마는 철군을 하겠다 그랬는데 철군 보류 선언을 합니다. 왜? 탈레반 세력이 오히려 등등해졌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이어갑니다. 2016년 중에 철수하겠다 그랬는데 그 2016년 5월 21일 됐을 때 비로소 미국 중부사령부는 탈레반 2도 지도자 만수르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가 타고 가던 트럭을 드론으로 공격해갖고 폭파해서 사살합니다. 탈레반의 핵심 지도자를 없앤 거죠. 전역의 목표를 달성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탈레반은 지금 탈레반 지도자인 3대 지도자를 옹립했지만 미국은 어쨌든 탈레반 지도자를 없앤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레짐 체인지입니다. 지도자 교체를 강제로 시키는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오바마는 철수를 못 하는데 그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2016년 11월 10일에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는 아프간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11월 10일 선거에 당선됩니다. 그러한 그가 2년이 지난 2018년 7월에 국무부에 부차관보를 내세워서 탈레반 측과 접촉해서 도하에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회담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프간 대선에서는 가니가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차점자가 불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고 선언하고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리더십이 없는 대통령이죠. 이분과 나중에 이승만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9일 날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서 미국 대표와 탈레반 대표가 드디어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이러한 평화협정을 미국 국회에 비준을 안 받고요.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3월 11일 날 유엔 안보리로부터 만장일치 지지 결의안을 받아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미국과 탈레반은 정전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가니가 이끄는 아프간 카불 정부하고 탈레반 세력 사이에 정전협정을 맺어서 둘이 일단 분단, 정전을 하면 되는데 이 탈레반과의 정전협정을 하는데 카니는 실패합니다. 포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포로 교환을 반대하고 어쩌고 하다가 완전 실패해버려요.
근데 미국과 탈레반 사이의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탈레반이 미국과 약속한 걸 잘 지키면은 미국은 14개월 내에 철수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철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2021년 5월 1일입니다. 그 시점이 지금 지났죠. 8월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카불 정권하고, 카불 정권은 탈레반과 정전협정을 맺거나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5월 1일이 지나가니까 탈레반이 카불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카불을 점령하고 가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아프간 붕괴의 스토리가 되는 건데, 미국은 뭐냐? 미국은 알카이다 세력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고, 그를 받쳐주던 탈레반 세력을 응징까지 했고, 만수를 죽였으니까 전략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미국의 전략 목표는 아프간 점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 친미 정권을 세워서 심어놓고 오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 목표는 거기였기 때문에 오바마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를 트럼프가 한 거일 뿐입니다. 이 사진이 2020년 2월 29일 도하에서 미국의 잘메이 칼리자드 대표하고 탈레반의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평화협정을 서명할 때의 사진입니다. 이 평화협정의 정식 명칭은 The Agreement for Bringing Peace to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과 비교해야 될 게 남북 한반도 규율을 하고 있는 정전협정입니다. 자,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죠. 여기에 미군이 신속하게 참전합니다. 그때 미군은 캠페인을 전역을 하는 건데, 미군의 캠페인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38도선 선상에서 남북 분단으로 돌려놓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낙동강으로 밀려 있으니까 38도선 상태로 남북을 다시 돌려놓는 게 미국의 목표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국은 1951년부터 38선 부근에서 이제 북한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전선을 교착시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회담해서 시스파이어를 합니다. 그리고 휴전도 합니다. 휴전을 해놓고 이제 회담을 이어갑니다. 53년도에는 장기간 휴전이 이어졌다가 또 전쟁을 하다가 막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53년 7월 27일 날 드디어 정전 협정에 합의하면서 지금까지 정전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정전에 대해서 이승만은 강력히 반대했어요. 시스파이어 아미스티스 할 때 안 된다. 정전 트루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북진 통일을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았으면 아주 인기가 없을 텐데, 이상하게 이승만은 국민 인기를 확 휘어잡았어요.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정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정전하려면 포로 교환해야 되는데 북한에 가기 싫다는 포로들을 그래도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석방해 버려요. 이승만이 헌병사령관 시켜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승만 때문에 정전 못하겠다 싶어서 이승만 하야 작전인 에버레디 작전을 준비합니다. 근데 못해요. 이승만 하야 시켰다가는 전 한국인이 반미로 돌아서고 못합니다. 패전한 나라는 이기자는 의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운데, 그걸 만들어낸 게 독특한 이승만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하고 이제 각이 딱 세워지니까 이승만이 그때서야 요구하는 게, 정전협정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해. 근데 우리는 못해. 그래서 한국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계속 협박합니다. 내가 또 방해할 거야. 나를 막으려면 한미 방위조약을 맺어줘. 그럽니다. 자, 지금 아프간 대통령이 미국과 방위조약 맺었습니까? 못 맺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합니까? 일방적인 방위조약이지.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보호조약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도 미국을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상위보호 정조약을 요구해서 관철시킵니다. 이 방위조약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맺었잖아요. 근데 남북한 사이에는 정전협정을 우리가 서명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맺었잖아요. 북한이 우리 쳐들어와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죠? 근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아프간의 대통령은 아프간 미국 상호 방위조약이 못 맺었기 때문에 지금 카불에서 쫓겨난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맺고자 하는 남북 평화 협정이나 평화조약, 이것이 없어도요, 이미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재침을 못하고 해도 우린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 다 해놓은 거를 왜 문재인이 뭐 다 이름 바꿔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조약 덕택에 미군이 주둔하게 됐어요.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다 나갔지만.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좀 주둔해야 돼요. 왜냐, 유엔이 미국을 대신해서 정전협정 맺었기 때문에 정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둔해야 되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에 또 한미 주둔군 협정에 의해서 또 상당수를 주둔시키게 했으니까 한국 안보는 매우 강력해진 겁니다. 이게 이승만의 탁월함입니다. 6.25 정전협정, 그 정전협정을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정전협정은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전의 목적은 무엇이냐? 평화적,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모든 군사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은 뭔가 하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이 전문에는 모든 조건들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격의 것이며 한반도 교전 당사자들에게 모두 구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우린 정전협정을 맺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걸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60항에는 쌍방의 군사지휘관들은 쌍방의 관계 당사국 정부들에게 쌍방 간의 보다 고위의 정치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를 개최하라고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전협정을 맺은 쌍방의 군사지휘관은 자기 대통령한테 정치회의를 열어라 라고 해야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62항에서 쌍방 간의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평화적 해결에 관한 적절한 합의에 의하여 그런 정치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정전은 유지된다라고 한 다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협상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54년 4월 28일 날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6.25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가 모이는 정치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게 2달쯤 열리다가 합의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표류합니다. 때문에 한반도는 57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 때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되냐? 한반도 정치회담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고 문재인 씨처럼 뭐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맺도록 세계와 참전한 나라는 합의를 해놨던 겁니다. 한미 조약을 받아낸 거는요, 이렇게 미국이 갈 때 한반도 안보를 확보짓는 가장 신의 한 수였어요. 문재인, 노무현유 사람들은 이러한 거 생각도 못 합니다. 아프간 대통령도 못 하고요. 이라크 대통령도 이거 못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북한하고 합의해서 맺었던 유엔 정전은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전은 굉장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그거를 평화조약, 평화협정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둬도 됩니다. 어차피 한반도 문제는 정치회담으로 풀기로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 있잖아요. 남북 간에 협정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 표를 좀 봐주십시오. 이건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전역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비교해 본 겁니다. 정전협정은 미국은 아프간에서 맺은 바가 없어요. 근데 한반도에서 맺었죠. 근데 그 한반도에 있던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에는 정전협정을 맺은 바가 없고, 아프간에서도 탈레반하고 카불 정권이 맺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불 정권이 소멸됐으니까 정전협정 맺을 의미도 없죠. 근데 우리는 남북 간에 안 맺었으니 맺자 말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뭐 의미 없는 주장입니다. 대신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는 아무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과 탈레반이 2020년에 맺었습니다. 남북 사이에도 기본 합의서는 맺었지만, 그걸 협정으로 볼 수 있지만 정식의 평화협정은 맺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불 정권하고 탈레반 정권도 평화협정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카불 정권이 소멸됐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조약 문제 한번 볼까요? 평화조약 굉장히 문재인 정권 좋아하는데 참 허망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평화조약은 미국과 북한 사이도 맺은 적이 없고요. 그럼 우리하고 중국이 6.25 때 싸웠죠. 근데 우리하고 중국은 맺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교를 했거든요.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우리가 조선이고 중국이 청나라이던 1882년 조선 청민, 청나라, 양민은 보통 사람입니다. 수륙, 땅과 바다,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걸로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고해 우리는 미국과 조미 통상수호조약을 맺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청나라, 중국이죠.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6.25 때 그게 차단됐다가 다시 92년 복귀하면서 부활됐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평화조약을 맺은 걸로 봅니다. 오케이?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는 안 맺은 겁니다. 그럼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엔은 1954년 8월 28일 유엔 총회를 열어서 그해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을 승인해 줬어요. 유엔 총회가 승인했고 미국과 탈레반이 맺은 평화협정은 한 열흘 뒤인 3월 10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으로 제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54년 2월 18일 날 미영 불소 네 나라 외상이 베를린에 모여서 남북 한반도 정전협정을 재확인하고 정치회담을 열자라고 해서 4월 26일부터 남아공을 제외한 참전국 모두가 모여서 회담을 했지만 2달간 끌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하면서 정전 상태로 있는 겁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평화협정 맺고 그에 따른 미군이 철수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탈레반 정권하고 외교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메이니가 이끄는 세력이 무슬람 세력이 이란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때 한국이 무슬림 혁명 이후에 이란과 외교를 단절했습니까? 안 했죠. 우린 이어갔죠. 마찬가지로 카불 정권이 탈레반으로 바뀌지만 미국은 이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란에서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이란하고 외교관계를 지금까지 끊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953년 8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우리의 정전을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통합권에 참가하고 있는 측은 이번 평화회담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유엔군에 참가했던 국가들 가운데 희망하는 국가들을 참가시켜야 한다. 어쩌죠? 무슨 얘기냐? 유엔 총회도 정치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으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 결의에서는 소련도 참여하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런 결의에 따라서 판문점에서 양측이 만나는데 사전회담하는 건 결렬이 되고, 그러나 그 이듬해 2월 18일 미영 불소의 외상이 독일에서 모여서 이 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4월에서 제네바에서 회의를 엽니다.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남아공을 제외한 모든 참전국, 소련도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오고 우리도 가고 북한도 가고 했는데 결렬이 돼서 지금까지 정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에 뭐 통일을 하든 뭘 바꾸려면 이 회담을 재개해서 풀어야지, 뭐 남북 평화협정 종전선언, 평화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장난입니다. 이게 북한의 장난에 놀아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세계가 어떻게 하자고 합의된 거를 깰 수도 없고 깰 능력도 없는데 헛된 소리 하는 겁니다. 바로 북한이 이 소리 하고 있고 주사파가 이 소리 합니다. 왜? 이 소리 해야만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 북한이 잡아먹기 좋은 구도가 되는 거. 평화선언, 뭐 종전선언 하게 되면 미군 나가라 쪽으로 가려고 자꾸 그거예요. 그럼 뭐냐? 이승만은 아주 위대하게 외교를 딱 보고 미국을 약점 딱 잡아서 나라를 구하는 쪽으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 뭐 종전선언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쪽으로, 북한에게 헌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카불을 보면서 이러한 이승만을 친일파로 모는 김원홍 광복회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서울대 정치과 나올 만큼 외교적 식견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구성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웃기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안방을 차지한 상황이죠. 정리합니다.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철수하지만은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의 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미군이 철수 못합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하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오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문재인류, 김원홍류가 날뛰지 못하도록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제가 카불의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우리 문재인 외교가 뭔지를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